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이번 발표를 전후로 해서 세계 증시와 국제 유가가 들썩일 정도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준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신호탄으로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 정례회의를 마치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0%에서 0.25% 사이였던 미국 기준금리는 0.25%에서 0.5% 사이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9년 반 만의 일인데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7년간 유지되어온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니드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action marks the end of an extraordinary 7-year period during which the federal funds rate was held near zero. 사실상 이번 금리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지만 가장 관심이 쏠린 건 금리 인상 속도였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과 2017년에 각각 4차례씩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년 1%포인트 정도씩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겁니다. 연준은 특히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경제 상황과 연동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 금리 인상은 유보될 것이라고 말해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제니드 옐런 의장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rocess of normalizing interest rates is likely to proceed gradually, although future policy actions will obviously depend on how the economy evolves. 네, 옐런 의장이 금리 정상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이 시점에서 9년 반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경제 회복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풀리도록 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데요. 미 연준은 이제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보고 경기가 과열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제의 양대 축인 고용과 물가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 상황을 보면 지난 10월에 새로 생긴 일자리가 29만 8천 개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2009년 10% 넘게 치솟았던 실업률도 지난달에는 완전 고용 수준인 5%대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경우 아직 중기 목표치인 2%에 못 미치긴 하지만 연준은 고용 호조가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결국은 2%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 부동산 시장 등에 돈이 몰리면서 거품이 낄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버블 붕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금리 인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니드 옐런 의장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t reflects the committee's confidence that the economy will continue to strengthen. The economic recovery has clearly come a long way, although it is not yet complete. 네,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됐던 일입니다만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보통 금리가 오르면 유동성 자금이 줄어들면서 증시는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준금리 인상 이후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 나스닥 지수 등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대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안도감이 뉴욕 증시의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과 연준이 미국 경제 회복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오늘 오전 개장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폭락했는데요.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4.9%, 브렌트유는 3.3% 각각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달러로 매겨지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기름값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만 이번 유가 급락의 원인은 달러화 강세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일단 금융시장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신흥국들에게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여전하다고요. 미국의 저금리 정책 덕분에 신흥국에 풀렸던 자금이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외국인 자금은 고수익을 찾아서 신흥국 채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총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4,1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이미 올해 신흥국 자금 유입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 취약 신흥국의 경우 환율이 치솟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렇게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수입 물가까지 오르면 인플레이션과 외환 위기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에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신흥국들 가운데 취약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러시아와 브라질, 남아공 등은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금 유출이 계속되면 신흥국들은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외환 위기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전준영입니다.